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식에서 다시 세워갈 한목협의 위상과 한국교회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유럽행을 원하는 아프리카 난민은 앞으로 니제르, 차드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먼저 심사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급증하는 불법 이민자와 테러 용의자를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5년간 일어난 아동 성범죄는 5천여 건, 하루 평균 3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잘못된 성인식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200만여 명의 이단 신도들의 90%가 정통교회 이탈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장합동에서 진행한 이단 대책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이단에 대한 대처도 더욱 철저히 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섬세하게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 더욱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위로요,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신앙의 중심이 잘 세워져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제5대 대표회장으로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를 위해 일치와 화합, 섬김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는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임 대표회장은 이어 14개 교단과 갱신그룹이 함께하는 연합사역에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열린 대화마당을 1년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열면서 우리 사회, 교회 이슈들을 다루고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일들을 꾸준히 되면 성탄절에는 다른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말씀을 전한 정주채 목사는 한목협의 기본 정신이자 교회의 본질인 연합과 일치를 통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성구 대표회장은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주제로 4차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8년 첫 조사가 실시된 이후 4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목회자와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을 파악해 과학적인 목회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목회자들의 갱신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목표로 창립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15개의 교단의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열린 대화마당과 전국 목회자 수련회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CTNL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가페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C채널 방송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7이 예선을 거쳐 선발된 61개 팀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세중학교의 대부도 수양관에서 열린 캠프에는 자두, 강찬, 민호기, 유은성, 동방현주 등 5명이 함께하는 멘토링 지도와 조별 미션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며 본선 무대에 오를 탑10을 선발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7시 C채널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갈 본선 무대에서는 미주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한 팀을 포함해 총 11팀이 경연을 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지난 1일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섬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9월 총회에서 각 교단의 결의를 요청한 데 이어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가 임 목사가 소속된 기장총회가 먼저 심사해 면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동연은 동성 성욕자의 욕망 추구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정당한 목회라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며 기장교단이 임보라 목사의 이단 심사와 결의를 진영 논리로 해석해 타교단과 대립하게 될 경우 기장교단 전체가 불신을 받고 배척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담임 목사가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장에서 블레싱 홍콩을 주제로 홍콩 복음화 대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성회에서 조 목사는 마음에 비전이 있다면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며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이루어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백석문화대학교가 제1회 백석문화대학교 총장배 고교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 식품을 활용한 건강요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18개 고등학교 36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대상 수상자 천안여고 김한솔 학생 등 수상자들에게는 총장명의 상장과 함께 총 160만 원의 장학금, 상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애플린 스팟 올킬 크림으로 유명한 뉴이즈 컴퍼니가 한국 구세군에 3억 5천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했습니다. 뉴이즈 컴퍼니 이우성 대표는 200만 원으로 시작해 한 걸음씩 나아가 지금의 뉴이즈 컴퍼니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며 사회 환원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편해 세계선교대학원을 기독교와 사회대학원으로 바꾸고 평신도를 위한 석사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4개국과 아프리카 3개국, 니제르, 차드,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이성춘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 신청자들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요? 네,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유럽으로 오는 난민들은 이제 유럽으로 오지 않고도요. 현지 아프리카 차드, 니제르, 리비아 등에서 앞으로 세워질 난민 신청 기관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기도 해서 유럽에서는 유럽의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있는 독재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좋은 진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과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유럽은 자신들의 국경 통제와 난민 인사를 유럽 내부가 아닌 외부 세계에서 하게 되는 것이 큰 변화일 것입니다. 지중해 동편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통로를 터키와의 협정으로 작년에 2016년도에 이뤘다면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중앙으로 건너오는 통로를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번 협의로 또한 난민들이 거절당했을 때에 되돌려주는 일들이 소홀해지게 되고요. 유럽 내에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나 또는 난민 허용되었어도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때에 소홀해지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일들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럽 내에 몰려든 난민 숫자를 현저하게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또 이민자들과 더불어 들어온 테러 분자들을 유럽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차단하는 효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로 인해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예, 아프리카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이제 지중해를 건너오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내륙 내에서 사마 이남의 국가들이 이 세 나라로 건너오는 그 통로들이 역시 사막을 넘어오는 일들이라 어떻게 보면 지중해를 건너서 넘어오면서 죽어가는 숫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에서는 유럽을 향한 난민의 숫자를 줄이는데 이 정치가들이 초점을 맞추었고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아니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난민의 원인, 빈곤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호수가 물이 마름으로 생태 파괴 또는 직업의 상실 등 현지에서의 생존 위협들 또는 현지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미봉책으로 두고 유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통제하는 일에 관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유럽 내에서는 그동안 이태리가 유로의 관문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거의 혼자 국가적으로 감당했지만 이제는 유럽들이 함께 감당하게 된 일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 내에 난민으로 인해서 오는 의견의 일치 부분에 있어서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의 난민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서구와 동구의 의견 일치로 인한 유럽의 틈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유럽 국가의 관심과 아프리카의 지원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난민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3년) 이후 하루 평균 3건 이상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며 음란물 범죄도 2년 새 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잘못된 성인식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그 아동 성폭력 하루에 3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네, 2013년 이후에 아동 성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에 관한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3건 이상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이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숨어 있는 것까지 따지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면식범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에 또 이런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범죄의 유형도 좀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까? 네. 이제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이 약 4,800사건으로 전체 아동 성범죄 비율의 9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사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어떤 이유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또 분별력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강간 또는 강제 성추행의 비율이 성범죄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또 강력하게 좀 처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들이 있죠. 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라든지.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 일이죠. 나영이 사건. 사실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평생 제가 알기로는 인공항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정말 너무 심각한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그 가해자였던 조두순 씨가 이제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고요. 사실은 국회에 지금 계류된 법이 20여 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심지어 더 강화돼야 될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사실 이 국회의 책임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계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좀 의아스럽고 또 더 강력하게 이런 이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은 뭘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성윤리의 붕괴에 있다고 봅니다. 성윤리의 붕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성적인 어떤 것을 권리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으로나 문화로나 그것이 사실은 팽배해 있는 사회잖아요. 네, 예. 그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성윤리, 성의식이 많이 붕괴되고 있고 그런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범죄로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든지요.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생명윤리도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반드시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부터 문화, 정책, 제도들이 당연히 성적인 행위들을 어떤 권리의 개념, 행복 추구권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성윤리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태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동 성범죄,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연약한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동 성범죄 비율의 증가는 오늘날 우리 전반적 우리 사회에 성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려면 사실 상황은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등하교길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 학교하는 것까지 다 챙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학교와 부모인데 사실은 학교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상황은 한국 공립학교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이들의 안전 보호, 특별히 스쿨버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좀 그런 전반적인 제도 장치 마련이나 또 국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면 성윤리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스쿨버스죠, 스쿨버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는 철저하게 정말 경찰이 또 관리를 하고 또 스톱 사인이 오잖아요. 스쿨버스가 쓰면 스톱 사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차들이 양방향에서 다 스톱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스쿨버스 태워 보내지만 스쿨버스 쓰면 뒤에서 일단 빵빵 누릅니다. 빨리 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국민 의식적으로 아직 이 아이들의 안전, 권리 많이 좋아지고 사실은 많이 강화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어떤 국민 의식의 변화가 맞물려서 일어나야지 이런 아동 성범죄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인 안전한 어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이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자기를 늘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코람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에 대한 이야기도 늘 주창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저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서본다면 또 내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성욕이라는 게 그럼 그걸 뛰어넘습니까 그냥? 성욕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기본적인 몇 개의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이라든지. 근데 성욕이 사실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절제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어떤 이 성에 관한 어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악한 좀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짐승 같은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런 맞습니다. 진리가 사실은 절제되지 않은 성령 앞에서는 완전히 삼킴을 당해버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 전반적인 노력, 또 교회 안에서의 교육, 또 가정 안에서의 교육, 또 개인의 절제, 훈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한 그런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렇죠. 슬프고 좀 너무나 황당한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대한 예방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법으로. 일단 법으로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아이들을 향한 성폭행범, 성추행범은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이걸 했다간 인생을 망친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아주 강력하게 서구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강력하게 이 아동 성범죄를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래야죠. 강력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고 또 뭐 전자팔찌 뭐 또 이런 주변에 전단을 통해서도 전단을 통해서도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려주면 더 불안해요, 사실은. 그렇고 맞습니다. 알려줘도 문제예요, 사실은. 알려줘도 문제죠. 알려줘도 문제고 또 안 알려줘도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훈련,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습, 그냥 지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절제된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먹고 듣지만 중요한 거는 삶으로 이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육도 해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과거에 뭐 수련회처럼 우리 과거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약간 극기훈련 비슷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자기를 절제하는 신앙 안에서 이런 훈련도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윤리가 깨지면 생명윤리도 깨진다. 이 말씀하셨던 거. 또 위아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흐름, 제도 이런 것들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과 동시에 이와 같은 내부적인 개인적인 맞습니다. 또 노력과 절제 훈련, 성윤리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고민한 자체로 시청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좋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혔던 게 뚫리면 모든 게 시원해지죠. 덕수궁 돌담길이 개방된 것처럼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막혔던 길이 보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맺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